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전편에 이어 대상국사 주지제인 지청대사의 지시에 따라 채마 밭지기로 간 노지심이 그곳에서 항상 말썽을 피워대는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두 놈이 옷을 갈아입은 것을 보고 있던 지심이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자기가 기거하는 해우로 오라고 말한 다음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고 패거리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건달 패거리들이 해우로 왔고 지심이 손짓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며 짐짓 보기에는 엄청 도량이 높은 화상처럼 자세를 잡고 그들을 점잖은 목소리로 꾸짖습니다. 이 망나니 같은 건달들아, 지금부터 나를 속이려 들면 재미없을 줄 알고 솔직히 말하도록 해라. 도대체 너희 놈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 건달들이며 왜 나를 속이려고 했는지 거짓부렁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도록 해라. 어쭈 그리 정말 하는 말과 태도가 평상시의 노지심 행태와 달랐고 마치 그 건달 패거리들이 하던 말처럼 어디 절간의 주지승 같은 태도와 목소리를 내며 말하는 폼이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노지심이 말을 마치자 조금 전 똥통에 빠져 허우적대다 다른 패거리들이 건져주어 겨우 몸을 씻고 온 두 놈이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할아버지 때부터 이 근처에 살며 노름을 업으로 삼으며 세월을 보내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채마밭은 우리들이 밥벌이터가 되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대상국사에서 여러 번 돈을 주며 우리 노름 패거리들을 구슬러 보려 시도했지만 듣지 않았습지요. 주지스님께서 이곳으로 오실 때 대상국사에서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이 있으셨겠지만 전에는 이것을 지키던 스님들은 주지스님처럼 센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채마밭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이 두 놈들이 아부는 타고났는지 땡초인 지심에게 연신 주지스님이라는 개소리를 해대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지스님께서 이 채마밭을 지키시니까 저희들은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함부로 채소밭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맹세하오니 부디 더 이상 노여 마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투가 제법 글줄이나 읽었던 놈들처럼 말하는 행태로만 본다면 머릿속에 든 것이 지심보다는 월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망나니와 건달이 사탕발림 같은 말을 듣고 난 노지심은 격앙되었던 마음이 많이 풀리는 듯 했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겁을 주기도 하는 동시에 자랑도 좀 할 겸해서 자기 신상 내력에 대하여 간략히 일러주기로 합니다. 나는 원래 연안부 관서의 노충 경락상공 밑에서 제할로 있던 몸인데 어느 날 사람 여럿을 때려 죽이게 되어 할 수 없이 오대산 문수원으로 출가하여 중이 되었고 속세의 성은 노가이고 불가에서 받은 법명은 지심이다. 그리고 나는 조금 전 너희들이 본 것처럼 너희 같은 망나니 건달 패거리들은 한꺼번에 한 30-40명이 함께 덤벼들어도 가볍게 물리칠 수 있다. 또한 앞에 천군 만마가 진을 치고 있어도 그 가운데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몸이시다. 노지심이 어느 정도 과장된 무용담 같은 말을 듣고 난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은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며 몇 번이고 큰절을 올린 다음 돌아갔습니다. 노지심은 그들이 돌아간 후 앞으로 살 집을 정리한 다음 나름 평온하게 끝난 첫날이 나머지 시간을 느긋하게 쉬며 보냅니다. 다음날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은 지들끼리 일어난 끝에 돈을 객출하여 술 10병을 사고 살찐 돼지 한 마리를 사서 끌고 노지심이 살고 있는 해우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20나무 이상이나 되는 패거리들이 지심을 가운데 모시듯 앉힌 다음 양옆으로 도열하듯 앉자 지심이 그들에게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다시 모여들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패거리들 중 한 명이 저희들이 복이 있어 오늘 스님 같은 대승을 모시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자기들이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지심은 건달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흐뭇해하며 그들이 가져온 술 10병을 넣고 때려잡은 돼지고기를 삶아 나오자 패거리들과 같이 고기를 뜯고 술을 들이키기 시작합니다. 다들 술에 빠져들었고 노지심 역시 술이 어느 정도 돼가자 허풍도 떨며 노래도 부르고 박수까지 치면서 한창 흥이 무르익어갈 때 갑자기 문밖 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울어대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건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재수없다고 말하며 붉은 잎은 하늘로 올라가고 흰 혀는 땅속으로 꺼져라 하는 민간에서 자주 사용하는 액땜 주문을 외웁니다. 그들이 주문을 외는 소리를 들은 지심은 그까짓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울어대는 소리에 무슨 그리 소란을 떠냐고 한 소리 하자 패거리들이 까마귀가 울면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며 말끝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노지심이 무슨 생각이 난 것처럼 자세를 잡으며 까마귀가 어디서 저렇게 우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패거리들 중 누군가가 담곁에 있는 느티나무 위에 까마귀가 새 집을 지어놓고 매일 저렇게 우러댄다고 말하자 지심은 차라리 사다리를 가져 나무 위에 올라가 그놈의 까마귀 집을 흩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건달이 일어나며 그렇지 내가 얼른 가서 사다리를 가져옴세 라고 말하자 한창 술이 올라있던 지심이 이놈 저놈이 하는 말을 들은 후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담곁에 서 있는 느티나무 위에 까마귀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건달 한 명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흩어버리고 그 가지를 아예 꺾어버리자고 말하자 옆에 있던 딴 놈이 말을 받아 자네와 내가 서로 또 맞춰주면 사다리도 필요 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하세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먼저 일어난 것은 한번 보기나 한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선 노지심이었습니다. 나무 아래로 달려간 지심이 나무 위에 올라앉은 까마귀 집에서 우러대는 모습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우통을 훌렁 벗어 던져버립니다. 이어 두 손에 침을 뱉어 손을 비빈 다음 느티나무에 달라붙어 오른손으로 나무 밑둥을 잡고 온몸으로 나무를 지그시 밀어붙이며 왼손으로 나무의 윗둥을 잡고 얼굴을 찡그리는 동시에 나무를 힘차게 위로 뽑아 올렸습니다. 노지심이 한 번 더 허리에 힘을 주며 무시무시하게 보일 정도로 괴력을 쓰자 잡고 있던 나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땅속에 막혀있던 뿌리채 뽑혀 위로 올라왔습니다. 노지심이 나무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왔던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그 괴력에 의해 뽑혀 올라오는 나무의 놀라운 광경을 보며 얼이 빠진 것처럼 정신이 나간 모습으로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들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노지심이 뽑은 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는 땅바닥 앞에 엎드려 절하며 놀란 외침을 내뱉곤 말합니다. 저희 우두머리인 주지스님께서는 여느 인간이 아니시며 한마디로 절간 앞을 지키는 나아니시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천근을 들어올릴 만한 괴력이 없다면 어찌 이렇게 크고 굵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지심은 취한 김에 한 일이지만 그들의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껏 취해 시키지도 않은 용을 쓰고 난 지심은 건달 패거리들이 놀라 떠들어대는 찬사를 받으며 한층 흥분이 되는지 이까지 나무쯤은 아무것도 아니니 내일은 내가 손과 발 쓰는 법을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며 한껏 호기를 부리듯 말했습니다. 노지심의 호기에 찬 말을 들은 건달 패거리들은 또다시 놀람을 금치 못하며 다음날 노지심이 손발 쓰는 기술을 기대하면서 밤늦게까지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신 후 다들 취한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노지심은 어제 한 말을 잊지 않고 그들과 약속한 대로 손과 발 쓰는 기술을 보여주었고 그의 노련한 실력에 감탄한 건달패들은 매일 술과 고기들을 준비하여 찾아와 그의 싸움 기술을 보러 왔습니다. 항상 몰려달리는 스무나무나 되는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은 매일 지심이 보여주는 놀라운 무예를 구경하고 감탄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날이 흥겨운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인 13편부터는 표범대가리라는 별명이 붙은 임충과 노지심이 함께하는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